고품격 날라리 방송 한준희 장전의 원투펀치 190회 2부 크리스마스 특집입니다. 크리스마스를 지금 뭐 잘 보내시고 계시거나 아니면 이제 보내신 분들, 이 방송 보고 계실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 2부에서는요, 한 해를 결산하는 해외 축구 10대 뉴스를 한의원님과 함께 뽑아봤습니다. 10개를 이제 서로 뽑아서 딱 봤는데 뭐 언제나 그렇듯이 거의 비슷합니다. 한 8개가 같으니까 네. 8개까지는 그냥 쭉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8개 갖고 2개가 이제 한의원님하고 내용이 좀 다른 내용입니다. 자, 첫 번째 2015년 10대 뉴스. 바르셀로나 얘기를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네. 2015년에 트로피를 5개를 들어올렸습니다. 5관왕을 달성을 했습니다. 뭐 다른 클럽이 이랬으면은 뭐 난리가 났을 텐데요. 네. 이미 한번 6관왕을 했었죠. 네. 6관왕의 경험을 2009년에 한 적이 있기 때문에 놀랍지도 않습니다. 바르셀로나 또 한 번 다관왕에 성공을 했습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정말 어려운 게 트래블까지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 이후의 3개는 보너스처럼 딸 그렇죠. 수도 있었는데 네. 과르디올라를 재현하는 데는 루이스 에니케가 실패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 어슬레틱 빌바오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2009년에는 빌바오에게 이기면서 스페인 슈퍼컵까지 차지했었는데요. 네. 네, 이번에는 또 똑같은 빌바오를 만나서 이번에는 스페인 슈퍼컵은 하나 놓쳤고 프리메라 리가 챔피언스리그 스페인 구강컵, 네, 코파델리 구강컵 그리고 우에파 슈퍼컵 얼마 전 끝난 클럽 월드컵까지 5관왕을 달성을 했고요. 2009년에 그 6관왕을 달성했을 때 멤버 주축 멤버인 피케나 알베스, 부스케츠, 이니에스타, 메시 이 주축 라인은 그대로 건재합니다. 뼈대가 딱 받치고 있으니까 네. 그대로 또 다관왕 달성을 유지를 하지 않았나 생각입니다. 트래블 2번 한 클럽이 아직까지는 바르셀로나밖에 없습니다. 네. 네, 더 이상 할 말은 없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트래블 한 번 한 클럽들은 있습니다만 2번은 뭐, 근데 2번의 보너스까지 그냥 막 가져오는 바르셀로나입니다. 두 번째 이슈는 바르셀로나와 곁들여져서 올해만큼 2015년만큼 이 공격 라인이 화라산처럼 폭발한 해가 있었나 궁금합니다. 바르셀로나의 바로 MSN 라인인데요. 네, 그야말로 뭐 MSN의 전성시대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세계 축구의 가장 큰 화제를 항상 몰고 오는 게 주말에 MSN이 어떻게 했나 뭐 이런 네. 거 아닙니까? 그래서 MSN에 관한 얘기는 바르셀로나와는 또 별개로 넣어야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올 한 해에 뭐 많은 골을 넣었던 공격수들이 있습니다만 오바메양도 있고 레반도프스키, 질라탄 이브라이모비치 뭐 이런 선수들이 있습니다만 이 선수들과 함께 한 팀에서 3명이 다 가장 최다골 상위 랭크에 들어가 있습니다. 수아레즈 선수가 2015년 바르셀로나 클럽에서만 대표팀 빼고 46골. 현재 녹화 기준으로요. 네이마르가 41골, 메시가 47골. 3명이서 134골을 넣었습니다. 뭐 2015년 기준으로 15년에만요. 시즌 기준으로 보면은 2014-15 시즌에는 122골 네. 셋이 합쳐서 그리고 지금 현재 진행 중인 15-16 시즌에는 셋이 합쳐서 52골. 그렇습니다. 이제 좀 한번 흥미로울 것 같아요. 지금 2014-15 시즌 같은 경우에는 수아레스 선수가 징계 때문에 한동안 쉬었다가 좀 늦게 이제 그렇죠. 골을 터뜨리기 네. 시작했고 이번 시즌 같은 경우는 메시 선수가 또 부상으로 한 2개월 그렇죠. 쉬지 않았습니까? 네. 이제 그런 상황이기는 한데 이제 앞으로 이번 시즌 남은 기간 이제 2016년 상반기까지 과연 14-15 시즌의 122골에 어느 정도 이제 근접할 수 거냐. 있느냐. 예, 네. 지금 52골이니까 쉬워 보이지는 않습니다만 모르죠. 또 MSN이라면 또 어떻게 될지.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2015년 기준으로 이제 기록을 봤습니다만 또 시즌 기록까지도 아직 다음에 또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정말 대단합니다. 한 팀이 사실은 이 한 선수가 넣은 골도 못 넣는 팀들이 꽤 있거든요. 네. 대부분 아닌가요? 그렇죠. 네, 네. 대부분일 것 야, 같은데. 세 명이 다 46, 41골, 47. 물론 메시 선수가 한 몇 년 전에 3, 4년 전에 한 해에 막 70골 이상 넣은 적도 있습니다만 막 그때까지 들어갔으면 엄청났겠지만 지금 이 세 명이 만들어낸 골만으로도 올 한 해 뉴스임에는 분명한 것 같고요. 세 번째 2015년 해외 축구 뉴스. 자, 한의원님이 또 이 부분 전문이십니다. FIFA 여자 월드컵. 네, 미국이 우승을 하면서 통산 3회 미국이 최다 우승 여자 월드컵 우승국이 됐고 또 더불어서 애비 원박이라는 전설적인 스타가
지난 17일이죠. 얼마 안 됐습니다. 네. 17일에 중국 대표팀과의 친선전을 끝으로 은퇴를 했습니다. 에비 원박 선수는 한의원님 또 자세하게 설명해 준 바가 있는데 A매치에서 256경기에서 184골을 기록을 하고 은퇴를 했습니다. 엄청난 2001년부터 대표팀 생활을 하면서 간판 스타로 활약을 했던 원박이 은퇴를 했습니다. 에비 원박 선수가 2004 아테네 올림픽 때 네. 그때 이제 마지막 그 미아햄이라든가 크리스틴 릴리라든가 미아햄, 네. 뭐 줄리 파우디라든가 브랜디 체스테인이라든가 언니들이 이제 올림픽 금메달까지만 따고 은퇴하려고 그럴 때 원박 선수가 그때는 이제 가장 어린 후배 축에 네. 속했었어요. 그때 이제 언니들이 금메달 따고 은퇴하는 거를 결정적으로 도왔던 스트라이커가 원박 선수인데 지금 벌써 세월이 아주 많이 흘러서 원박 선수의 이제 은퇴를 그렇습니다. 보게 됐습니다. 이게 우리나라에도 사실 피스 퀸컵 같은 거 할 때 왔었거든요. 왔었죠. 그래서 정말 대단한 스트라이커인데 이 원박 선수의 기록이 A매치 256경기를 네. 무려 뛰었는데 이거는 이제 1등 기록은 아닙니다. 1등은 300전 노장들이 있거든요. 네. 근데 크리스틴 릴리라든가 지금 또 뛰고 있는 크리스티 램폰이라는 선수가 있어요. 그렇죠. 램폰 선수 그리고 미아햄 선수, 줄리 파우디 선수까지가 에비 원박 선수보다는 출장 횟수는 많습니다. 근데 출장 횟수가 5번째인데 골 기록 184골은 이거 최다골이죠. 이거는 정말 엽기적입니다. 엽기적이에요. 이 A매치 이 골수는 우리가 미아햄 선수가 골 많다고 그랬지만은 158골밖에 안 돼요. 그래서 그렇죠. 원박 선수와 차이가 크고 그리고 그 뒤를 잇는 뭐 릴리 선수가 130골, 그 전 세대의 미셸 에이커스 선수가 105골, 티파니 밀브리스 선수가 100골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이 선수들 다 이제 그만둔 선수들이고 네. 지금 뛰고 있는 칼리 로이드라든가 알렉스 모건 선수의 골은 원박 선수를 제가 봤을 때는 은퇴할 때까지 도저히 못 쫓아가요. 칼리 로이드 선수가 아직 80골이 안 됐고 알렉스 모건 선수도 50골대거든요. 그러면은 184골은 제가 봤을 때는 거의 못 쫓아간다고 보면은 에비 원박의 A매치 184골은 정말 이거는 불멸의 기록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미국이 사실은 그 예전에는 정말 뭐 자타공인 최강이었다가 그 사이에는 사실 독일이라든가 일본에게 월드컵 타이틀을 계속 내주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상황에서 또 미국도 챔피언 자리에 복귀하는 그리고 원박 선수의 또 아주 훈훈한 마무리가 되는 그런 네. 2015년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많은 또 대륙 대회들이 올해 펼쳐졌습니다. 아시안컵도 있었고 또 아프리카 네이션스컵도 있었고요. 그리고 코파 아메리카 2015년에 개최가 됐는데 개최국 칠레가요 대회 사상 첫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네. 이 대회가 1916년부터 시작된 대회이기 때문에 상당히 오래된 대회인데 그동안 우루과이가 15번, 아르헨티나가 14번, 브라질 8번 이 세 팀이 거의 독식을 했었고 파라과이가 2번, 페루 2번, 콜롬비아 1번, 볼리비아 1번 우승을 한 번 했을 것 같은 칠레가 사실 우승이 없었거든요. 준우승만 4번 했었어요. 그렇습니다. 근데 네. 이번에 멤버들이 이제 전성기 때 그래도 뭐 하나 보여주고 국가의 트로피를 안기고 끝나는 대회가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 흠이 하나 있다면 이 하라 선수가 네. 우루과이의 카바니 선수에게 똥침을 놔서 네, 그게 이제 화제가 됐습니다. 네, 수비를 하는데 자꾸 손가락을 그 사이에 넣어서 본인은 나중에 안 했다 그랬는데 사진이 찍혔습니다. 네. 그 사진을 아마 PD님께서 올려주실 겁니다. 그게 이제 하나의 오게티가 아니었나. 저는 꼭 얘기하고 싶은 게 호르헤 산파울리 감독. 네, 산파울리 그러니까 감독. 지금 마르셀로 비엘사 계열의 가장 지금 주목받는 감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 지금 현재 이제 수상자가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FIFA 올해의 감독 유력 후보 3인 가운데 한 명입니다. 경쟁자는 루이스 엔리케 감독, 펩 과르디올라 감독인데 네. 저는 산파울리 감독 자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네. 산팔리 감독도 뭐 대단한 행보를 올 시즌에 보여줬습니다. 칠레 대표팀을 맞아서. 그 다음에 5번째 이슈입니다. 이 이슈는 이제 제가 좀 얘기하기가 싫은데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첼시의 급추락. 저도 적어왔는데 저는 천당과 지옥의 첼시라고 네, 그렇습니다. 적어왔어요. 올해 5월에는 이제 우승 트로피를 들어올렸던 팀인데요. 네. 올 연말에는 뭐 바닥까지 지금 떨어져서
온갖 구설수에 시달리고 있는 첼시입니다. 바닥을 쳤으니까 이제 반등하겠죠. 뭐 완전히 바닥을 친 건 아닙니다. 네, 내려갈 순위가 아직 한 5계단 있죠. 네, 있는데 뭐 지난번은 라운드는 승리를 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이제 여러 가지 조세 무리뉴 감독 하차와 관련돼서 태업을 과연 했을까? 경기력을 봤을 때 선수들이 뛰는 것을 봤을 때 지난 시즌 후반기와 큰 차이가 별로 없었기 때문에 그거 잘 눈에는 잘 띄지 않는 부분입니다만 선수들이 의욕을 갖고 한두 발짝 더 뛰어줘야 되는 부분인데 볼을 탈취해서 뺏어내는 과정까지의 압박 이런 부분들이 과거보다 확실히 좀 적극성이 떨어진 부분이 있지 않나라는 것이 그런 언론을 통해서 진짜 그런가 하고 봤더니 좀 그런 느낌도 있긴 있는데요. 근데 기본적으로 감독을 잘라서 될 문제는 제가 봤을 때 아니었다고 보여지거든요. 궁극적으로. 그리고 사실 팬을 위한다면 기본적으로 프로 선수가 가지고 있어야 될 뭐 저희 대표팀 때문에도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만 어떤 가치관, 뭐 윤리의식 그런 부분에 있어서 태업을 한다는 것 자체는 이거는 팬을 버린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은 좀 씁쓸한 마음을 감출 수가 없네요. 네. 한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진정한 그 어떤 진위 여부는 이제 조금 또 몇 경기를 그렇죠. 해보면 네, 더 이제 그렇죠. 아직 나타날 그래서 수도 있겠죠. 저는 뭐 확정적으로 이게 태업이었다 뭐 이렇게 아직 단정은 짓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아마 몇 경기를 더 하다 보면 그 전에도 어떤 경기는 경기력이 상당히 좋았거든요. 들쭉날쭉 기복이 심했던 내용들이 있었기 때문에 상황을 조금 지켜본 이후에 그 이전과 비교했을 때 확연히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발생했을 때 그때를 좀 판단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것이 일단은 또 기본적인 심정이고. 자, 2015년 해외 축구 10대 뉴스 6번째는요. 피파의 이 부패 스캔들. 네. 입니다. 피파 윤리위원회가 얼마 전에 블래터 회장과 플라티니 우에파 회장에게도 8년 자격 정지를 내렸습니다. 글쎄요, 기본적으로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한 의원님? 정말 이번 기회에 이 피파의 이 부패가 좀 뭐 100% 다 없어졌으면 좋겠지만 어찌됐건 대부분은 좀 척결이 되는 그런 아주 좋은 계기로 네. 삼았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블래터 현 회장을 이제 비판하면서 6년 징계를 받은 정몽준 전 피파 부회장이 올리신 그 글에 비추어 보면은 윤리위원회가 이번에 8년 징계 내린 윤리위원회가 다 블래터 회장 추천으로 고용된 사람들이라고 하던데요. 그런 상황에서 보면은 이게 사실은 꼬리 자르기가 아니고 머리 자르기 아닙니까? 네, 머리 자르기가 그럴 수도 됐는데, 있죠. 네. 네, 이게 피파를 부패한 조직이다.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는 전 세계에 있는 거의 대다수의 팬들로부터 좀 이미지 개선 그런 조직이 아니라는 것을 좀 탈피하려는 강수로 지금 보이기도 하는데요. 일단은 집행위원회의 권한을 대폭 축소하는 개혁 방안을 담은 정관 개정안을 내년 2월에 있을 총회 의제로 채택을 하겠답니다. 피파가요. 집행위원회 힘을 줄여서 그런 부패를 좀 없애겠다. 이런 의지로 보이는데 개혁위원회가 그래서 집행위 해체 그리고 협의회 체제로 전환을 시키겠다. 이렇게 일단 비리 축소 의지를 밝히긴 했습니다. 모양새는 그렇게 해놨는데 앞으로의 이제 전개 과정을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네요. 그리고 이제 2월 말에 회장을 또 새로 뽑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회장 네. 선거 정말 잘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회장이 또 누가 될지는 모든 모르겠습니다만. 선거는 우리가 잘해야 된다는 것이 또 이런 데서도 나타나는 거죠. 맞습니다. 자, 이것이 이제 저희가 한현님과 제가 뽑은 2015년 해외 축구 10대 뉴스 6번째였고 7번째는요. 레스터 시티와 제이미 바디의 돌풍입니다. 네. 뭐 올 시즌 하반기를 지금 끌고 있습니다. 저는 어메이징 레스터 시티라고 적어왔어요. 네, 어메이징합니다. 네. 지금 성적도 어메이징합니다. 녹화 기준으로 11승 5무 1패. 주말 리버풀전 지금 하기 전까지 성적이고 각 리그에서 사실은 돌풍의 팀들이 한두 개씩은 모든 리그에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네. 레스터는 세계 축구 10대 뉴스에 들어갈 만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1위니까. 네, 1위니까. 현재 1위는 대단한 거죠. 기준으로 지금 선두 네. 프리미어리그 1위 팀이고 또 제이미 바디가 또 득점 선두를 달리고 있습니다. 또 놀라운 기록은요. 1위를 달리고 있는데 올 시즌 레스터 시티가 패스 성공률이 지금 리그 꼴찌입니다. 이게 뭘 의미하는 걸까요? 효율적인 역습. 컨셉을 라니에리 감독이 확실히 잡고 지금 들어가는 팀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패스 성공률 중요하지 않다. 빠른 공격 전환, 강한 압박 통해서 확실한 색깔을 보여주고 있는 레스터 시티인데 그 라리가의 점유율 꼴찌인 네. 팀이 에이바르라는 팀이 네, 있어요. 에이바르요. 그런데 에이바르도 갖고 있는 능력에 비해서는 성적이 좋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점유율이 꼴찌예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에이바르와 레스터 시티의 차이는 제이미 바디와 마흐레즈가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제이미 바디와 마레즈 두 선수가
정말 완전한 핵심 멤버가 됐는데요. 지금 뭐 제이미 바디가 근데 또 뭐 이적설에 또 휘말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후반기에 레스터시티가 지금 이 체제로 계속 유지가 될 수 있느냐, 그것이 또 팬들에게는 내년 화두, 상반기 화두가 될 것 같습니다. 2015년 해외 축구 10대 뉴스 8번째는요. 슬픈 소식입니다. 네. 프랑스 테러 속에서 프랑스와 독일 간의 친선 경기가 펼쳐졌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일부 몇몇 선수의 또 친척, 가족이 연루가 됐던 그런 안타까운 상황이 있었습니다. 네, 그 프랑스와 독일의 친선 경기가 국내 방송을 통해서도 중계가 됐었는데 네. 폭발음이 몇 번 들렸었죠. 그렇죠. 그러니까 경기 중에 이거는 보통 일이 아니다라는 그런 소리가 사실 경기 중에서도 들릴 정도였는데 나중에 이제 알고 보니까는 라스 디아라 선수의 사촌이 사망을 했고 그 테러 속에서, 그리고 앙투안 그리즈만 선수의 여동생도 정말 구사일생으로 그 죽음에서 벗어났다. 뭐 이런 소식이 들렸는데 이거는 정말 비단 저희가 뭐 축구 뉴스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모든 것을 넘어서 절대 일어나지 말아야 될 네. 비극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어떠한 뭐 정치적인 뭐 어떤 상황을 뭐 고려하더라도 테러는 절대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네. 다시 한번 또 명복을 빌면서 9번째 뉴스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9번째부터는 이제 8개까지가 한 의원님하고 내용이 같았고요. 네. 네. 9번째부터는 한 의원님하고 저하고 2개 정도가 내용이 달랐습니다. 한 의원님의 9번째 먼저 저부터요? 얘기해 주시죠. 네. 이 장지현 의원이 이거를 선정을 안 하신 게 저는 좀 이상하다고 생각되는데 코트디부아르의 아프리칸 네이션스컵 우승입니다. 사실 코트디부아르의 이른바 황금 세대, 그렇죠. 뭐 드록바라는 이름으로 또 대표되는 드록바라든가 투레 브라더스, 네. 뭐 그런 이름으로 대표가 되는 황금 세대가 정말 뭐 월드컵 우승까지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아프리칸 네이션스컵에서는 정말 우승 트로피를 몇 번은 들었어야 될 팀으로 많은 평가를 받았지만은 실제적으로 이런 메이저 국제 대항전에서 좋은 성적을 못 거둬왔거든요. 그 코트디부아르가 이제 마침내 우승을 했는데 안타깝게도 드록바라든가 조코라 선수는 이미 대표팀을 떠난 뒤였고 이 트로피를 들어올린 노장들은 뭐 투레 형제, 그리고 샤카 티에네 선수, 네. 그리고 부바카르 바리 골키퍼, 그리고 이 선수들보다는 약간 어리지만 살로몬 칼루 선수라든가 뭐 이런 선수들은 어찌됐건 고진감래 끝에 마침내 메이저 트로피를 하나 들어올린 그런 의미로서 저는 코트디부아르의 이 아프리칸 네이션스컵을 선정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드록바 선수가 좀 못 낀 게 좀 아쉽습니다. 네. 네, 어쨌든 그것을 한 의원님은 이제 9번째로 선정을 했고 저는요 이거는 뭐 조금 축구 얘기죠. 네. 프리미어리그 이 하늘 높이 치솟는 이종류 거품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많은 돈을 올 시즌에도 겨울 이적 시장부터 합치면 여름 이적 시장까지 해서 프리미어리가 많은 이적료를 지출을 했습니다. 뭐 슈나이더링부터 해서 데파이, 피르미누, 오타멘디, 벤테케, 마샬, 스털링, 케빈 데브라이너 뭐 많은 선수들이 새로 프리미어리그에 가세를 했는데 엄청난 이적료가 이제 발생이 됐습니다. 10년 전에 비하면 2004-2005 시즌에 프리미어리그 전체 이적료가 2억 6,500만 파운드 가 지출이 됐었는데 그로부터 10년 후죠. 2014-2015 시즌에 8억 3천만 파운드, 약 8억 3천만 파운드. 그러니까 약 3.15배가 지금 뛰었습니다. 네. 전체 이적 요금. 그만큼 이제 프리미어리그 클럽들이 번 돈이 많아졌다는 얘기인데 네. 스포츠 경영 컨설팅 업체인 이 딜로이트라는 업체에 따르면요. 현재 프리미어리그 20개 구단이 전 세계 구단 매출 40위 내에 모두 들어가 있다. 네. 당연한 결과입니다. 네. 그러니까 구단 매출 40위 안에 프리미어리그 20개 팀이 다 들어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돈을 지금 많이 벌고 있습니다. 특히 중계권료의 엄청난 배당금, 또 관중 수입도 이제 덜 불어져서 마케팅 스폰서 비용까지도 많은 수입이 지금 되고 있고요. 올해만 겨울 이적 시장 합쳐서 프리미어리그 클럽이 10억 파운드 이상을 지출했는데요. 오, 네. 라리가가 겨울 이적 시장 합쳐서 올해 4억 파운드. 네. 생각보다 많네요. 그러니까요. 분데스리가가 2억 9천만 파운드. 세리아가 4억 파운드. 세리아도 생각보다 많습니다만 그러니까 나머지 세 리그 다 합쳐야 프리미어리그와 비슷한 네. 거죠. 세 리그를 다 합쳐야 프리미어리그랑 비슷해집니다. 네. 엄청난 이적료가 들어가서 좋은 선수들이 들어왔는데 경기들을 전체로 보면 10년 전에 비해서 좀 떨어지고 있는 느낌이 있습니다. 네.
심지어 가깝게 5년 전에 비해서도 특히 B클럽도 그렇고 경기력이 오히려 떨어지고 있는 느낌입니다. 제가 볼 때는.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지는 다음 회차, 다다음 회차나 저희가 다음 회차 집중적으로 연구를 해서 한번 네. 3년인가 한번. 아니 누구보다도 프리미어리그를 정말 심도 있게 오래 보신 장 의원님께서 그 말씀하셨으니까 책임지고 규명해 주세요. 그렇습니다. 네. 저희가 예전에 원투펀치 1년 차 때 뭐 원론적인 말씀을 원론적인 좀 드린 얘기를 적이 한 있었죠. 적은 있습니다. 네. 라리가랑 비교를 해서 한 적은 있습니다만 그것보다 좀 심도 있는 내용을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의원님의 10대 뉴스 10번째는 뭔가요? 네. 저의 마지막 뉴스는 의미 있는 컵들을 들어올린 유럽의 강호들. 네. 네. 세 팀을 묶었어요. 아스날은 들어가겠네요. 당연히 들어가야죠. 아스날은 당연히 들어갑니다. 아스날과 스페인의 어슬레틱 빌바오와 독일의 볼프스부르크 네. 요세 팀인데 아스날은 일단 FA컵과 커뮤니티 커뮤니티 실드를 실드까지. 2연패를 네. 했습니다. 그런데 뜻깊은 것이 뭐냐면 이 FA컵에서 최다 우승팀이 됐어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를 이제 능가해서 아스날이 최다 우승팀이 됐다는 거. 그러면서 사실은 지금 이 성적이 좋은 것도 어떻게 보면 트로피 기근에 시달리던 아스날이 FA컵이라든가 또 커뮤니티 실드 2연패들을 통해서 트로피에 대한 자신감을 또 회복을 했거든요. 그 의미가 저는 또 충분히 있다고 보고 어슬레틱 빌바오 같은 경우는 더 감격적입니다. 어슬레틱 빌바오는 아두리스 선수가 2경기에서 바르셀로나를 상대로 4골을 폭격을 하면서 수페르코파 슈퍼컵을 들어올리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슬레틱 빌바오의 31년 만의 트로피예요. 그러니까 빌바오가 한때는 굉장히 명문이었는데 그 마지막 우승이 84년에 라리가와 수페르코파와 코파델레이 우승 요것이 마지막이었다가 31년 만에 드디어 트로피를 하나 거머쥐었습니다. 그것이 비록 슈퍼컵이라 하더라도 빌바오에게 갖는 의미는 상당할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볼프스부르크 같은 경우에는 볼프스부르크가 2009년에 분데스리가 우승을 해봤던 클럽인데 네. 사실은 그렇다고 해서 이 클럽이 그럼 역사적으로 우승 횟수가 많았느냐? 그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분데스리가 우승이 유일한 트로피였습니다. 네. 사실은. 그런데 거기에 트로피들을 추가했습니다. 그러니까 독일 FA컵과 독일 슈퍼컵, 네. 그러니까 DFB 포칼과 DFL 슈퍼컵을 우승을 함으로써 이 포칼이라든가 슈퍼컵에서 각각 첫 트로피예요. 볼프스부르크 역사상 이제 첫 트로피이고 분데스리가 우승 이후에 또 이 트로피들이 첫 우승들입니다. 그리고 볼프스부르크도 아주 성공적인 어떻게 보면 2015년을 보냈다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체적으로 아스날도 그렇고 빌바오도 그렇고 볼프스부르크도 그렇고 이 아주 큰 트로피들은 아니지만 이 클럽의 어떤 도약에 있어서는 상당히 의미 있는 컵들을 공통적으로 네. 들어올렸다. 그래서 저는 강호들의 의미 있는 트로피 획득 요거를 10대 뉴스의 마지막으로 선정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들어갔고요. 저의 10대 뉴스는 간단합니다. 네. 8분 59초 만에 5골을 기록한 레반도프스키. 네, 이게 이제 10대 뉴스 중에 마지막입니다. 네. 바이른 뮌헨과 볼프스부르크전인데요. 이 기록은 제가 웬만하면 깨지지 않을 기록. 저희가 예전에 기록에 네, 특히 이제 특집을 했습니다만 기준으로. 빅리그 기준으로요. 네, 유럽의 레반도프스키. 하나의 사건이자 10대 뉴스에 들어갈 만한 가장 쇼킹한 사건이 아니었나. 그래서 선정을 했습니다. 올 한 해 저희가 이제 마무리하는 단계에서 또 다음 회차에도 또 주제가 나올 것 같습니다. 뭐 어떤 주제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한 해 마무리 잘 하시고 또 크리스마스 연휴 즐겁게 잘 보내시는 그런 한 주 됐으면 좋겠습니다. 한준희 장진의 원투펀치 190회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